그런 거야, 이제. 자, 다음, 경복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아시는 대로 한나라당의 당내 후배 공천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신 이명박 후보께서 바쁘신 정에도 불구하고 택시 노동자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노련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보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사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사 정치국장을 맡고 있는 이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노련 간부 및 내빈 소개를 드리고 먼저 문유국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명박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이 시간면상 질문을 한 3분 정도는 받고 그리고 이명박 후보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듣고서 답해 주시는 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념 촬영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후보님?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내가 오전에 합의된 모양인데. 그럼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택시 노련 간부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련 우리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었던 관계로 의식은 생략하고 우리 노련을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노동자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국택시노동자연맹 문지국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노련 전 위원장이시자 이강남 지도위원님 소개합니다. 다음 우리 노련 산하 각 지역 본부장님들 행정구역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역본부 강신표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부산지역본부 이가변 본부장님이십니다. 이가변 본부장님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대구지역본부 김희상 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인천지역본부 유태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강주지역본부 신봉호 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부산지역본부 박지만 본부장님. 네. 다음은 경기본부 김영림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지역본부 허인표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충북지역본부 한택정 본부장님. 네, 다음은 충남지역본부 전근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전북지역본부 서영진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경북지역본부 양충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경남지역본부 김중원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노련 사무차장님과 직원 일동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내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한 번 소개할 때마다 인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전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 임태희 비서실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네. 다음 이주영 선대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베일도 우리 한배 의원이시자 우리하고 친분을 갖게 하시는 의원이셨습니다. 다음은 택시 노동자의 대화를 함께 해왔고 현장도 함께 해왔셨던 우리 박계동 동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나경원.
조호영 비서실장님을 대신하여 나경원 예, 와주시네요. 제가 못 봤으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정현 소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자신이 싫어. 자, 그러면 내빈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먼저 우리 노래 문진국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과 한나라당 관계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12월의 대선의 승리를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이명박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택시위원장으로서 사실 뭐를 말씀을 드릴지 정말 관계가 무량합니다. 한쪽으로는. 우리 노련의 역사상 이렇게 대선 후보 때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사실 무량합니다. 늘상 우리 대선이나 총선 때 이래 늘상 보면은 정치 때 보면 우리 택시로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공약 사항도 많이 거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명박 후보님께서 오늘 우리 정말 택시 노동자들의 현장마다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으셔서 정말 약속을 지키는 대선 당선이 된다면 꼭 지켜주십사는 얘기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자리에 우리 택시 노련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그렇고 13만 대표자로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모든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난번 홍대 사건에도 잘 들으셨을 거로 봅니다. 그만큼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도 장기적 우리 노동시간도 깁니다. 그래서 이명박 우리 대선 후보님께서 이 운수 개통은 누구보다도 건설에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개통에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우리 대표자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그래서 말씀 좀 답변 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노련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13만 대표로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진석에서 빠진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대선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재호 의원님 소개. 네, 의정 의원님. 저희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 대선 노동국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낙기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낙기 의원. 자, 다음은 이어서 이명박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택시 노련을 방문하게 된 것은 남다른 또 의미가 있고 또 특히 제가 평소에 운수 사업에서 깊은 관심과 또 실제 서울특별시장을 행정을 맡았을 때 제가 이 분야에서 일만 깊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위원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 와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진국 위원장께서 또 전국에 우리 노련 위원장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가장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분야가 다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 가장 힘든 곳에 있다면 아마 택시 우리 기사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 하는 그것이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사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전국에 다녀보면 그래도 괜찮은 도시가 있습니다. 특별한 그 도시에는 그래도 택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뭐 같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대도시는 더더욱 힘들어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택시 하시는 기사들에게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은 서울을 대중교통 계획을 하면서 택시 기사들보다는 버스 기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지금 아주 좋은 일자리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버스 기사를 모집하기 오히려 들어가기 참 힘든 직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늘 버스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24시간 365일 긴급하고 이렇게 전부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택시에 관련된 문제를 좀 다루다가 제 임기를 다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기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서로 여러분들과 우리 한나라당이 힘을 좀 모아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잘 되게 만들어야 하는 그 대원칙 하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 대한 아주 지나친 한계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 뭐 이런 점에서 최소한도의 문제점 해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서로 의견을 나누는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우리 당에서 우리 전재희 우리 전정치부장 최고위원이 오셨습니다만 가장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좀 제가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리는 한당 쪽에 앉았지만은 마음은 그쪽에 노련 입장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앉았고 우리 박교동 택시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자랍게나 택시기사의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어른이시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또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신 분 다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주 유효하게 아마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간부들이 후보님께 질문을 하는 순서인데 지금 좀 더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기자님들은 좀 밖으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네, 좀 나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님을 수행하고 계신 당 쪽에서 우리 간부들의 질문을 직접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들의 내용을 잘 아시고 제가 동지라고 소개했던 우리 박계동 의원님이 우리 간부님들로부터의 질문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자, 그럼 기자님들은 우리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카메라를 좀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 스케치로 오늘 이제 모인 건 아닌데 이제 나가시고 나면 제가 다 뿔뿔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정책에 대해서 다짐할 거는 먼저 좀 다짐을 좀 하고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오늘은 택시 노련의 주요 이 정책 사항에 대한 건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또 준비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히시는 게 좀 어떠실까 싶은데. 공개적으로 몇 가지만. 네, 지금 우리 간부들께서 질문하신 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 현장에 목소리를 한 2분 정도 이렇게 받고
그리고 나서 저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합니까? 네. 두 가지는 공개적으로 하자. 두 분 정도. 아니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택시 노동자들이 현실에 지금 어려운 실정을 그대로 뭐 공개해도 되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후보님한테 지금 요청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들을 좀 양해를 좀 얻어서 또 사실 뭐 후보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또 저거니까 좀 그런 취지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논의는 뭐 여러분 애로사항이니까 네.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애로사항. 누가 네, 인사 좀 해주시고.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유태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 선거 때마다 사실 선거운동 많이 했습니다. 정말 택시가 움직이는 방송국이라 해가지고 사실 선거 때 총선이나 대선 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그 당시는 정말 이거 도와준다 저거준다 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를 실제로 도와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한나라당 인천시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님을 인천에서 많이 뵙고 했는데 저희 택시 문제를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후보님이 택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하는 사람이 그 당에 입당을 해서 시당이 부위원장 이런 걸 맡는 게 사실은 조합원들이 정서상 좋기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좀 택시가 현실이 어렵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이렇게 앞장서 뛰어주고 뭔가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도에 대한 덕을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 택시를 좀 변하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님이 서울시장 하시면서 대중교통을 육성을 해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안정이 돼서 버스 노동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인데 똑같은 운전대를 잡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는 정말 나름대로 그런 대로 자리를 찾게 해줬습니다. 근데 택시는 개인 사업이 하고 이게 무슨 고급교통수단이라는 그런 이상한 걸 붙여놔가지고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가져가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비스 같은 것도 사실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누구보다 많이 택시의 어려운 점을 알고 계시는 후보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대통령님이 되시면 당연히 또 되시겠지만 되시면 저희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 모양 똑같은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 차별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시 정말 전국의 택시에 몸담고 있는 한 30만 우리 택시 노동자 가족까지 하면 정말 거의 한 100만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정말 택시 노동자의 한 50% 정도가 지금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사실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번다 이런 거는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실 거고 그러는데 정말 이번에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 저희 택시 노동자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지 좋은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자들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택시가 특소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소세라는 거는 아주 소비성 제품에만 붙이는 건데 요트라든지 혹은 프로젝트 TV라든지 골프용품도 특소세가 다 폐지되는데 정말 준공익적 기능을 하는 택시에 특소세를 붙여가지고 오히려 이 택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요구되는 택시 정책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크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북부 본부장 김영민입니다.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택시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라든지 지하철, 버스 확충, 대리운전 증가 등 우리 택시 업권을 침해하는 유사 업종의 난립으로 인해서 우려없는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노련이 작년에 실시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연간 약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택시기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우리 택시 산업이 도산 직전에 도달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방금 우리 박계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 유트 사치성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인 특별 소비세를 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의 LPG 연료에도 부과하고 있어서 우리 택시 산업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더 크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시행 중에 있는 유가 보조금 제도도 오는 2008년 7월경에는 중단을 시키고 택시요금 인상으로 LPG 유가 보조금을 대신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노련이 2005년도에 한길 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LPG 연료를 우리 택시 노동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약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택시 노동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무려 57.5%에 이르고 있어서 전체 약 80%의 택시 노동자들이 LPG 연료를 자비용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박계동 의원님이 현재 대표 발의로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 개의 중인 택시 LPG 특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이명박 후보님과 한나라당에서 반드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택시 LPG 특수세가 면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택시 업계에서 강력하게 모여진 그동안의 1년 동안 전국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아진 3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 관련, 우선 최저임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모든 노동 직종이 다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데 택시만 거기 대상에서 부당하게 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달라는 것과 그 택시 LPG 특수세 폐지 법안 이거 반드시 이번에 정말 이번에 힘 모아서 좀 통과시켜달라. LPG 특수세 폐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될 사람이 정말 그 150만 이 택시 노동자들을 5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눈물 나게 합니까? 그리고 여당의 그 총선 때마다 문희상 의장이 그 성남이나 성남 같은 데서 특수세 폐지 이번에 해줍니다 해놓고 또 거짓말하고 이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중교통세 이제 3번째로 육성법안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 택시가 서민의 발인데 이걸 갖다가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고급 교통수단으로 해서 이게 지자체나 혹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육성법에서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달라는 그 3가지 거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아마 이명박 후보께도
이 세 가지는 이전에도 전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택시 노련에서 이 택시 전국 이 발표가 전국 150만 이 택시 노동자뿐만 아니라 150만 이 가족들에게는 정말 눈물의 구원으로 이렇게 환호로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분명히 그 세계 요구사항, 정책적 협의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다른 분 뭐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만 더 말씀하시죠. 또 하시고. 준비하세요. 예, 말씀 직접 하시죠. 박재동 기사가 다 하는 바람에 대변인이 너무 박재동 의원님 말이 대변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노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구 본부장 김일상입니다. 오늘 이명박 후보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재희 최고위원님 그리고 박대동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 이 자리에 우리 연맹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는 처음일 겁니다. 너무 많이 오셨는데 좀 보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잘 아시다시피 우리 택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렵다 말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정말 13만 우리 전국의 택시 근로자들이 정말 애절하게 지금도 절규하고 있고 정말 사글세방이라도 좀 면하게 해서 좀 살 수 있게끔 좀 해달라 하는 게 우리 택시 근로자의 소원입니다. 지금 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택시가 손님이 없습니다. 정말 이건 정책의 문제에 따른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 어떤 책임을 전부 다 현재 우리 택시 근로자들에게 전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산업은 지금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정책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 후보님들 중에 제일 또 지지도도 높으신 우리 이명박 후보님이 대통령이 분명히 되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국회 의원 입법 발의로 최저임금법이 발의가 되어서 올 4월부터 9월까지 정말 노사 간에 노정 간에 또 노사정 이렇게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환경노동위에서 만장일치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법사위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만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최저임금법이 전액관리제의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다른 유사임금체제의 업종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시간을 정말 충실히 일을 하고도 가정에 충분한 어떤 가정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월 임금이 60-7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 어떤 근로자가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용자들한테 소속되어서 정말로 그 속에서 법에 근거한 시간을 초월해가면서 일을 해가는데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법사위에 전문위원들이 보고를 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법사위에서 이번에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택시 노동자들의 희망인 최저임금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법사위원회 제2법안심사 소위원장이신 이주영 의원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고 가정경제도 파탄이나고 정말 애들 교육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지금 이런 어떠한 현실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택시 노동자들이 좀 잘 보살펴가지고 정말 최저임금 법이 적용이 되어서 이번에는 우리도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후보님께 마지막으로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안 통과에 도움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후보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 세 분만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 분만 더 간단하게 좀, 예, 앞에 우리 박혜동 공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우리 누리내 충남 지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무서입니다. 우리 후보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후보님이 앞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저는 대중교통 육성법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건의는 아주 강력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 잘 알고 계듯이 우리 택시 근로자가 말입니다. 산업 근로자 다른 산업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도에도 대중교통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정 취지를 만성적인 도시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송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를 향상하여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는 수송 효율만을 강조하여 버스하고 전철 유지로만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지난 2월 기준에 국내 자가용 승용차가 대수가 1,6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업에서 규정한 승객 수송 분담률은 약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이렇게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무한 상태로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대중교통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같은 이유는 택시를 대중교통법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킴에 따라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의 이용 대신 자가용 구입 운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한나라당의 이인기 의원님이 대중교통법 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여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결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욱 부부님, 한나라당 차원에서 대중교통육성법 개정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노련의 정책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 7가지가 중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질문하거나 건의하지 않은 사항들은 서면으로 후보님께 전달을 해서 공약사항으로 채택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이모건 후보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듣고 알고 있지만은 또 우리 각 시도의 지부장들께서 그 어려움을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더 실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우리 유태성 지부장께서는 많은 약속을 그전에 받았지만은 선거 끝나면 되지 않더라 이렇게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정치를 하게 되고 선거를 맞이하게 되면은 많은 공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한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답변하고 쉽게 공약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오래 있었고 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했을 때도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공약이지만은 일단 공약한 것은 저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토는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정당이고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말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더더욱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서민들께서는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려면 좋습니다. 뭐 다 들어주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태성 우리 지부장이 그런 점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나라를 좀 지지하는 걸 하겠다고 생각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결심에 대한 보답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들게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왜 같은 기사인데 버스와 지하철 기사고 택시 기사가 이렇게 달라야 하는가 아마 이런 점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택시 기사가 뭐 특별히 뭐 하기가 쉬운 직종은 아니고 아마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위험은 없으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또 선거 때가 되면 택시 기사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구전 홍보를 통해서 정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다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보고도 택시 기사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선거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그런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를 바꿔 나가면서도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금 전에 누가 이야기를 했지만 택시기사가 연간 아마 70% 이직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 택시기사 이거 참 난리였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택시 사업하시는 이제 회사 대표들은 또 사업이 점점 안 되니까 택시기사를 그냥 아무나 값싼 사람, 이런 사람 갖다 쓰는 거예요. 좀 노련하고 친절하고 고객에게 서비스가 좋은 기사는 대우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임금이 좀 높은 사람은 내보내고 아주 뭐 값싼 정말 뭐 아무나 그냥 데려다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운전 면허만 있으면 데려다 쓰는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 고객이 서비스가 나빠지는 거죠. 그 택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은 야간에 우리가 특별히 다 이용해야 될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이런 점이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그냥 한두 대만 있으면은 그 택시 전체에 영향을 줘요. 한두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택시 기사들께서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 이것은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대표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택시 기사들을 대우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친절이 나오고 무슨 서비스가 나오겠느냐. 제가 버스 기사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 교육, 여러분들도 친절 교육을 하죠.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지금 최저 생활도 안 되는데 뭐 친절하게 하라 뭐 하라고 하면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내가 시장에 대해서 우리 버스 기사 교육 친절 교육하는 데 가봤더니 다 좋고 있더라고요. 듣는 사람도 없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내가 보니까 별로 친절한 사람도 아니에요. 친절하지도 않은 공직자가 와서 또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모든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책 건의한 거에 앞서서 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택시 사업하시는 분 만나면 내일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 드리면서 우리 경기북부위원장께서 이제 말씀을 해줬습니다. LPG 특소세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박계동 의원이 그걸 꼭 통과시키려고 다 했었는데 5표가 모자라서 통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가 5표를 가지고 통과 못 시킨 우리 박계동 의원 책임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 문제는 이미 서로 합의가 되었고 그 당시에 갑자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못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 문제만은 좀 통과시키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유류세를 또 5년 연장해서 면세를 하는 건 문제와 더불어서 이 택시 사업의 LPG 특소세를 폐지하는 이 농민들과 여러분들 이 양 문제는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의 방침이고 제가 또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구 본부장께서 이제 최저임금 법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택시기사들 근무 조건이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뭐 공장에서 일했을 것 같으면 그만한 긴 시간 일했으면 오버타임 받아가지고 굉장히 월 수입이 많아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 노동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일에서 현재 수입이 너무 적다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최저 생활 되어야 친절도 되고 뭐 그래요. 조금 전에 버스 기사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 기사가 대우가 달라졌더니 그때부터 우리가 친절 겨우시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요즘 저 버스 가끔 타봅니다. 보면 버스 기사가 그냥 여기는 어느 역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보면 또 뭐 어디 역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버스 기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최소한도의 처우가 개선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택시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택시가 잘 돼서 이런 법안 굳이 요청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또 사업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경기가 나쁘니까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택시 사업주는 반대를 할 거예요. 저는 원한번호 이 사람들은 지금 나가지도 않는데 임금만 더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뜻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지금 경기가 좋아져서 뭐 우리 나빠서 죽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러한 요구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당장 생활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요구가 맞부닥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요구는 최저 생활이 안 된다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간에 이제 현재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이주영 의원이 오늘 다루셨어요. 오늘 와서 듣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 또 의견을 반대 가진 사람들도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분 이것마저도 안 되면 월 수입이 너무 적어서 아이 키우고 뭐 아이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 이주인 설득을 좀 법사위원회 의원들에게 좀 설득을 시켜서 통과가 대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충남 지부장의 우리 정금석 우리 지부장께서 지금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뭐 택시 이야기와 자가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조금 서울시장을 조금 더 있었으면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출퇴근을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택시를 아주 그 시간에 출퇴근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아주 계약을 해서
출퇴근 택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통이 좀 아주 그 혼잡스럽고 이 경제적 혼잡스러움을 통해서 오는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뭐 국가 전체를 보면 이게 다 수조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그걸 해결하는 것은 버스를 중간에 통과시켜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승용차를 좀 덜 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급하면 좀 수입이 괜찮은 사람은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그날의 전략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몇 가지 다른 정책을 검토하다가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만은 이 지금 우리 충남의 우리 정금석 우리 지부장이 말하는 그러면 버스도 좀 보조해 주지 않느냐, 지하철도 보조해 주지 않느냐, 왜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점에 따라 다르고 국가마다 사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옛날에는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은 틀림없습니다. 아무나 택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돈 있는 사람만이 택시 탔어요. 그때는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 택시는 매우 고급 교통수단이었고 지금 자가용이 이미 1600만 대 있어서 우리 인구에 뭐 3사람, 4사람이 하나씩 돌아가서 자가용이 이만큼 보급된 다음에 과연 택시와 대중교통이냐 고급 교통수단이냐 하는 문제는 한 번쯤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 관점에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자가용 없을 때 얼마나 택시 그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택시가 이 시점에서의 고급 교통수단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근데 뭐 이건 나라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결국 대중교통이 되면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관점이니까 이 문제는 그보다는 조금 뒤늦게 시작된 제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원칙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설명한 이유가 지금 시점에 이건 대중교통이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다 하는 이론적 뒷받침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론이 맞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막연하게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1000만 대가 넘어선 자가용이 1000만 대 넘어서면 이건 이미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법안 처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그러나 여러분들도 요구도 제가 했고 또 내가 이렇게 대중교통 법안으로 해서도 법적 근거, 우리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중앙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금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같이 협조해서 여러분들도 좀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이들 키우는데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좀 서도록 우리가 택시기사들이 그런 가장으로서의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 한나라당이 노력을 하겠다. 우리의 약속은 아무나 할 겁니다. 선거 앞두고 누구나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지만은 내가 길게 설명하는 것은 서로 동감대를 갖고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택시 노동자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시면서 답변 아주 신중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들의 요구가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또 이렇게 직접 관계 있는 분들께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당의 입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이명박 후보님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 택시 LPG 특별 구조세 폐지는 아까 김영민 본부장님이
그 부쩍 지역입니다. 그 노인상 의원님이 이제 앞으로는 5표 이상으로 깨질 것 같습니다. 그거 바로 지역구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드렸습니다. 앞으로 5표는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은 우리 후보님하고 함께 그냥 앉아 계시고요. 위원장님과 후보님 이쪽으로 뒤에 대표자님들 아니 우리가 위원장이 막 우리가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위원장 이걸 좀 먼저 다 가져가겠습니다. 뒤에 앞에 의자를 땡기서 앞에 의자. 의자를 땡겨, 의자. 옆으로 좀. 저기요. 자, 카메라 다 준비됐습니까? 여보세요. 우리 카메라 누가 찍는 거야? 최부장 찍는 거 얘기하고 찍어. 예. 자, 카메라 준비 완료. 자, 카메라 앞에 보시고요. 최부장 한 번 더 찍어. 다 나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옵니까? 나오는 데까지 잡아. 되겠습니다. 조금씩만 당겨주세요. 의자가 안 당겨져. 가리시니까 없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꺼번에 샷단을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둘, 셋, 넷. 자, 하나 더 배치합니다. 자, 엄지를 다 세워주세요, 엄지. 자, 제가 한나라당 화이팅! 네, 제가 택시 노동자 승리. 한나라당 승리하면은 화이팅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자, 택시 노동자 승리. 화이팅! 화이팅! 자, 택시 노동자 승리. 화이팅! 한나라당 승리. 화이팅! 다시 한번 엄지로 모아주세요. 엄지만. 자, 좋습니다. 거의로 해주세요. 거의로. 뒤가 맞습니다. 누가 있다 해봐요. 손을 조금 내리세요. 들어가니까 손을 좀 내주세요. 경남 위원장님, 경남 본부장님, 거의. 그게, 예. 경남 걱정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됐어. 됐습니다. 여기 직업, 그냥 안경. 여기 직원분들. 이번에 최저임금법 확실히 제가 통과할 수 있게 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직원분들 어디 여기 예, 직원분들 앞에 여기 직원분들 옆에 약간만 포즈를 잠깐 자 사진 카메라 여기. 자, 여기 자, 우리 직원분들 한 분만. 자, 여기 직원분들 아, 찍어서 나한테 줘야 되는 스네트으로. 오케이. 다 뭐예요? 당연히 나무가 머리 잘해요, 머리. 글쎄 뭐 내가 확실하게. 좋았어. 자, 카메라 가주신 분만.